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블룸버그 기사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인물 그리고 그의 대담한 투자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중국의 억만장자 비안시밍이라는 사람인데요. 비안시민이요? 네, 이분의 원래 플라스틱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셨고요. 근데 최근 2년간 금 선물 투자로 무려 15억 달러? 와, 15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아닌가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걸로 알려졌죠. 정말 대단하네요. 금으로만 그렇게 벌었다니. 근데요, 이제 금에서 눈을 돌려서 구리, 여기에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아, 구리요? 금으로 성공했는데 갑자기 구리로 전환한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또 뭐 투자 전략은 뭘까? 오늘 저희랑 같이 한번 그 속내를 파헤쳐 보시죠. 네, 좋습니다. 비안시민, 사실 뭐 대중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베일에 쌓여 있죠. 네, 근데 그 조용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움직임이 시장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한 것 같아요. 확실히요. 특히 금 투자에서 그렇게 크게 성공한 이후에 구리에 대해서 그것도 대규모로 또 장기 투자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건 단순히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과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아, 단타가 아니다. 그렇죠. 구리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가치랄까, 특히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강한 확신, 이런 게 좀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 규모가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꾸준히 구리 선물 순매수 포지션, 네, 순매수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이걸 계속 늘려서 지금은 약 9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9만 톤이요? 와. 네, 이게 뭐 개인 자금도 있지만 그가 직접 운영하는 중차이 선물회사 있잖아요. 아, 중차의 선물. 네. 거기 통해서 운영하는 자금까지 다 합친 규모라는데 이게 시장 내 다른 어떤 참여자들보다도 그냥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공격적이네요. 그의 투자 스타일 자체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재밌었어요. 주변 사람들 평가는 소박하고 직설적이다 뭐 이런데 실제로는 있잖아요. 지브롤터에 머물면서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투자팀이랑 회사를 다 지휘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또 워렌 버핏처럼 자기 투자 철학 같은 걸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고요. 아, 그런 것도 해요. 네. 뭐 자아를 버리고 집착을 줄여라.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고 뚝심 있게 나아가라. 이런 말들을 강조했더라고요. 오,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목표 정할 때는 추세를 보고 실행할 때는 타이밍, 유지할 때는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덧붙였어요. 이야.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아니 15억 달러 그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금 대신에 왜 하필 구리였을까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그쵸. 금맥을 딱 발견했는데 갑자기 다른 데 파는 느낌이랄까?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기사에서는 특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전기화 추세 이걸 핵심 동력으로 꼽더라고요. 아, 에너지 전환. 전기차나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이런 미래 산업에 구리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자재잖아요. 그렇죠. 전선부터 시작해서 뭐 다 들어가니까. 네. 거기에다가 구리 광산 공급량은 또 제한적이라는 점. 이것까지 더해져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비안시밍은 특히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 또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다. 여기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아, 중국 경제 회복과 기술 전환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군요. 네, 타이밍도 보면 좀 절묘한데요. 타이밍이요? 작년 11월, 그러니까 미국 대선 직전에 구리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했다고 하거든요. 오,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단순히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그림만 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미국의 제조업 부양책 혹은 뭐 중국 자체적인 경기 부양 노력 이런 걸 예상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그렇군요. 정치적인 변수까지 고려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막 미중 갈등 심화된다,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금을 회수할 때 네, 불안하니까요. 그는 오히려 투자를 늘렸다는 사실이에요. 와, 정말 대담하네요. 네. 그의 어떤 독립적인 성향,
그리고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는 대담함, 이런 게 딱 드러나는 부분이죠. 확실히 남들이랑 좀 다른 길을 가는 투자자인 것 같아요. 예전에 플라스틱이나 화학파 생산품 거래할 때부터 자기만의 전략으로 유명했다고 하니까 네, 그런 면모가 지금 투자에도 반영된 거겠죠. 물론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이나 지방채 투자에서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고. 아, 그렇죠. 항상 성공만 할 순 없죠. 그래서 그런지 투자는 본질적으로 생존 게임이다. 이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금투자 이력, 그리고 현재의 구리 집중 투자, 이게 단순한 투기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거시경제, 또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을 읽는 그만의 깊은 통찰력, 이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어요. 시장을 읽는 눈이 남다르다. 네, 기사에서도 그의 포지션이 시장 전체를 왜곡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의 전략과 그 확신은 다른 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중국의 숨겨진 거물 투자자죠. 비안시밍의 10억 달러 규모 구리 투자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습니다. 15억 달러 금 투자 성공 신화 이후에 에너지 전환과 중국 경제에 대한 아주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의 행보. 이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의 이 막대한 구리 투자가 과연 성공할지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장의 어떤 주류적인 비관론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분석과 예측을 밀어붙이는 그의 행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비안시밍의 거대한 구리 투자가 우리가 막연히 예상하는 미래, 특히 에너지 전환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중국 경제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시장의 일반적인 분석, 그 너머의 무언가를 그가 감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